안녕하십니까. 덕후변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기업, 청원경찰, 공무직, 군무직, 계리직 등의 일반 상식 2023년 기출보건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경우 모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는 늘어난다. 맞죠? 두 경우 모두 자기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자기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식 분할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은 어떻습니까? 배당이 나오려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한다는 거죠. 그럼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늘어나죠? 예,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자기 자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예, 주식 분할은 자기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나오면 주식 수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기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배당을 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 분할은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 배당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주식 분할은 이익잉여금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 배당은 그렇죠. 이익잉여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은 자기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식 배당은 자기 자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죠. 휴대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의무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러한 광고 문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옵트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옵트인 제도는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기업과 같은 단체가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옵트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찍고 싶지 않은 그냥 1위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현상.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한다. 밴드웨건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효과, 그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공사장 옆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시공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에 피해상 책임자는 누구인가? 통설에 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통설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지하철 공사장 옆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 지문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하는 법의 집행으로 일단 유효하고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죠.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법추정. 공정성의 원칙. 같은 말이죠.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즉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름 유효하다. 이런 것을 추정력 또는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답입니다. 6번입니다.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업무의 일부 또는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기법. 기업 업무의 일부를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 이게 뭐죠?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아웃소싱이란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라든가 생산, 유통, 용역 등의 프로세스를 외부 제3자에게 위탁해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법, 아웃소싱입니다. 선물 가격이 급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계를 지연시켜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하는 프로그램 매매 효과 관리 제도라. 이것이 만약에 주식 가격이 급하게 오르거나 내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면 서킷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 가격이죠.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사이드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심할 때 어떤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중지시키는 거죠. 이제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내려갈 때 가격이 정일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때 발동되는 것. 그래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 매매 체결 자체를 지연시켜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 사이드카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컴퓨터와 친숙한 젊은 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 공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인식하고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모바일 제너레이션, 모바일 세대라고 그러죠. 이것이 모바일의 M자를 따가지고 M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M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제너레이션, 모바일 세대, 날 때부터 모바일 친숙한 세대입니다. M세대가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색을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리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는 그래서 BC 2, 3세기부터 뭐 AD 한 4세기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던 헬라의 문화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적이다. 맞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요. 인간 중심적입니다. 휴머니즘이죠. 일신교적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들마다의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 시기부터 모든 각 그 피정복된 나라들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대까지요. 그래서 일신교적이다라는 게 틀렸고 각기 자기 부족이 섬기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특색 중에서 일신교적이라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환경보존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글쎄요. 건설이나 개발이 주변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측정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정답이죠. 예. 어떤 건설을 하려고 한다.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점수에 들어가야 그것을 개발하거나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베이컨이 구분한 4개의 우상 가운데 개인적인 취미, 성격, 환경에서 오는 편견, 개인적 취미나 성격이나 개인적인 환경에서 오는 편견을 가리키는 것, 이게 뭡니까? 동굴의 우상이죠. 그래서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인 취미, 성격,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견, 그 편견 속에 갇히는 거죠. 이게 동굴의 우상, 그리고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은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나이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배움의 뜻을 두었다. 지학 15세 맞습니다. 약관, 이 관자는 이게 갓이란 말이에요. 갓. 20세가 되면 이제 갓을 쓰는 거죠. 약관의 나이 20세입니다. 불혹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40이 되니까 유혹에서 자유롭다 뭐 이런 뜻이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 이거는 70세가 아니라 몇 세죠? 50세입니다. 지천명은 50세고 70은 고희라고 하죠. 지천명은 50세가 되겠습니다. 지천명은 50세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장자크 루소, 에밀 맞습니다. 단테 해적, 단테는 이런 거 신곡 같은 걸 썼죠. 신곡. 엘리어트 인형의 집. 인형의 집은 누가 썼습니까? 입센이 썼죠. 상록수는 누가 썼죠? 이문인가요? 내가 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상록수는 시문입니다. 그리고 인형의 집은 헬리크 입센, 장자크 루소는 에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희곡과 시나리오. 희곡은 연극을 위한 것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죠. 영화. 네,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장면이나 등장인물에 제한이 없다. 희곡은 제한이 있어요. 인물이 딱 한정돼 있죠. 몇 명 이렇게. 연극은. 근데 시나리오, 영화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한다.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것은 희곡이고, 이건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래서 공통점이 아니고요. 운율을 지니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운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난픽션이다. 이 픽션이 뭡니까? 허구. 즉 소설은 이거 허구죠, 허구. 허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논픽션은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허구가 아니니까, 나 아니니까. 근데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난픽션입니까? 아니죠, 픽션이죠, 허구죠.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그랬더니 이것도 틀린 것이죠. 대사와 지문으로 극적인 사건을 제시한다. 이것이 맞죠. 예. 대사가 있고 지문이 있고, 지문은 어떤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대사와 지문으로 극적인 사건을 제시한다. 맞는 것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사시 미군이 한국에 증파될 때 이들 병력이 효율적으로 투입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이 군수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군수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이 무엇이냐? 지원, 전시 접수국 지원 협정 1번이 되겠습니다. 전시 접수국 지원 협정입니다. 다음 중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원 내각제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는 대통령이 없다? 없는 나라도 있지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상당수의 국가들이 의원 내각제 국가가 대통령이 있는데 허수아비 대통령이죠. 왜? 실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켜준다고 지명해줘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대통령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여당의 총재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 맞습니다. 사법부 판단이나 국민투표가 없이 행정부 수반을 해임할 수 있다. 누가 해임하죠? 국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요. 의원 내각제 국가에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 빨간 걸로 해놨죠.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라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다만 아무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종교 중립의 의무 있죠. 복종의 의무, 행정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상사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 있습니다.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이제 고위공직자에 갔을 때 재산 등록 공개 의무가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의무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입품이 정상가보다 낮게 유통돼 국내 제품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관세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의 그 제품 가격이 10,000원인데 이걸 우리나라에다가 5,000원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5,000원만큼이 지금 덤핑을 친 거죠. 덤핑을. 그럼 국내 가격이 싸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걸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품이 정상가보다 낮게 유통되어서 우리나라 국내 제품에, 동일 제품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덤핑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안티를 하죠. 반덤핑.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럴 텐데 덤핑 관세가 아니라 반덤핑 관세입니다. 안티덤핑 듀티. 그래서 반덤핑 관세다. 반덤핑 관세는 안티덤핑 듀티 그래가지고 덤핑 관세가 아니라 반덤핑 관세입니다.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학운동은 서학인 천주교 세력에 대항하는 신앙운동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신앙운동을 벗어나서 사회운동화된 거죠. 그래서 동학운동은 사회운동입니다. 최저우가 민간신앙과 유불교를 융합해서 창시하였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맞고요. 동학의 기본경전은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동학운동은 서학인 천주교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단순한 신앙운동을 넘어서 사회운동이 되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협회,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신문 나오니까 잘못하면 독립신문 찍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협회는, 이 독립신문은 누가 발간했냐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거예요. 1919년에. 그래서 독립신문의 발간을 독립협회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협회는 여기서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게 독립협회에서 한 거예요. 뭐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독립협회 회원이었죠. 그래서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 이건 다 독립협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종 퇴위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해서 이제 고종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왔죠. 그래서 거의 실권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정부로 들어와가지고 내각으로 들어와서 일본 통감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반대해서 대한자강회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대한자강회에서 뭘 했습니까? 고종황제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한 것이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발간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였고요. 보안회에서는 일제 항무기에 개강권 반대, 이거는 보안회에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답은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다. 그리고 검증을 들어간다. 실제로 이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것을 가리켜서 매니페스토 제도라고 그러죠. 매니페스토. 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약을 문서화하고 문서화한 그 공약을 지켰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문서화된 선거 공약 또는 그 공약의 이행을 검증하는 운동. 폴리바게닝은요. 폴리바게닝은 그렇죠. 검사하고 딜하는 거죠. 범죄인이 범죄 수사에 전격적으로 협조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형량을 감해주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폴리바게닝인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검사에게 순순히 다 자백하고 공범을 다 풀고 이러면 형을 가볍게 해주는 거 폴리바게닝. 노그롤링은요. 노그롤링은 여권과 야권이 있으면 서로는 으르렁대고 싸우죠. 근데 이게 통나무 굴릴 때 이제 이게 로그롤링인데 서로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권과 야권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서로 찍어주기로 밀어주기로 약속하는 이러한 야합입니다. 이것이 노그롤링이 되겠습니다. 아그레망은요, 특정한 사람을 거기에 지금 외교 대사로 보내려고 할 때 상대방 국가에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아그레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검증하는 것, 매니페스토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용어는 독일의 사회주의 에프라살이 그해져서 노동자 강령에서 당시 영국 부르주아의 국가관을 비판하는 뜻에 쓰인 것으로 국가는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국내 치안을 확보하는 것, 또 개인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 이런 임무만 해야지 나머지는 다 자유방림에 맡겨라. 그래서 시장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들은. 작은 국가, 경찰국가, 야경국가, 그런 도둑놈이나 잘 지켜라. 이런 뜻에서의 좀 얕잡아 보는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야경국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야경국가다. 또는 칩 가버먼트, 야경국가.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는 뭐만 하냐? 국방과 외교와 치안만 이런 질서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은 스스로 움직이게 놔둬라. 그래서 작은 국가, 야경국가, 경찰국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중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나야 하는 것은, 형벌은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사형, 그 다음에가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되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순서를 아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자격상실, 구류, 몰수. 사형, 자격상실, 구류, 몰수. 몰수가 맨 마지막에 있죠.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될 겁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순서로 대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반영하여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지니계수 같은 경우는 객관적 지표만 가지고 하는데 주관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애킨슨 지수입니다.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그 주관적 판단까지 반영해가지고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애킨슨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가치 판단, 자기가 얼마나 불평등하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불평등도를 조사합니다. 애킨슨 지수가 되겠습니다. 총 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엔겔 계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엔겔 계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식비가 총 지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소득이 낮을 때는 총 지출비에서 대부분이 다 음식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엔겔 계수가 높죠. 근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지출비는 높아지는데 먹는 것은 세 끼 먹는데 그렇게 높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엔겔 계수는 낮아지죠. 그래서 가난할수록 엔겔 계수가 높고 부유해질수록 엔겔 계수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음식비가 총 지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하루 세 끼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엔겔 계수가 올라간다. 음식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엔겔 계수를 구하는 식은 식료품비를 총 가계 지출로 나눈 데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다. 여기다 100을 하면 엔겔 계수가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엔겔 계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틀렸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총 지출 비용은 늘어나지만 대부분이 어떤 걸로 쓰입니까? 문화비나 또는 사치비 이런 걸로 쓰이고 음식비는 먹어봐야 세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엔겔 계수는 낮아집니다. 네,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엔겔 계수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버는 것의 대부분 음식비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기가 회복되는 국민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차고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어려움, 이 구간.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소프트 패치라고 그러죠. 원래 이 패치라는 말은 골프에서 이 잔디가 죽어가지고 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공이 빠지면 이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패치라고 하죠. 근데 이 패치가 어떠냐면 소프트한 패치다. 예, 원래는 롱 패치가 어려운 건데 소프트한 패치다 그러면 상승이니까 잠깐 좀 어려움 당하고 나면 다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민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이 소프트 패치이고요. 러프 패치는 이거는 소프트 패치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러프가 거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런 걸 러프 패치. 그 다음에 스크루플레이션은, 스크루는 비비 꼬다, 쥐어 짜다,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거죠. 인플레이션인데 쥐어 짜듯 어려운 상태의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가리켜서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패치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루플레이션, 조인다, 쥐어 짜다라는 스크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다가 실업도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스크루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린쇼트는 뭐죠? 그린쇼트는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 발전할 기미가 있는 상황, 이런 것이 그린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민에서 일시적인 어려움, 그것은 소프트 패치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노동자가 고향과 가까운 지방도시로 취직하려는 현상은, 일정한 지방에 있다가 도시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유턴이라고 하죠. 유턴한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고향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 비슷한 곳,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고향은 여기인데 아직은 여기만큼 못 갔죠. 여기만큼은. 생긴 게 J자 같죠. J턴 현상입니다. 고향까지는 못 가고 고향 근처까지는 간 거예요. 거기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내 고향은 무주구천동인데 여기 가면 벌어먹고 살 게 없어요. 무주구천동에서 가까운 산업도시라든가 이런 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여기까지 돌아가면 유턴인데 여기까지 돌아갔어요. J자 같이 생겼죠? J턴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35분 동안에 이웃 주민이 38명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고도 하지 않은 사건.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은 죽었고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 이렇게 불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아마 제노비스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노비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노비스 증후군입니다. 다음 가로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당을 지방으로 만들어 체내에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혈당을 동일하게 올리지는 않는다. 칼로리가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어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조절되고 포만감 또한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GI, 혈당 지수라는 겁니다. 혈당 지수. 음식들이 다 자기의 혈당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은 먹으면 바로 혈당을 올리고 낮은 것은 천천히 혈당을 올려서 괜찮은 거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GI인데 이 GI는 혈당 지수라는 것이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것은 재빨리, 어떤 것은 천천히 그리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 축적이 늘어나서 비만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또 췌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고혈당 지수 식품은 췌장을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혈당 지수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연합해서 건국했다. 맞습니다.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삼성 육부 체계를 갖췄다. 이것도 맞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진족의 세력 확대로 인해서 여진족에게 멸망당하였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진족이 아니라 요나라죠. 요나라. 요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거란족 요나라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발해는 거란족의 세력 확대와 내분 때문에 국력이 약해져서 926년에 요나라, 즉 거란족, 요나라에 의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네,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